자, 오늘은 동교태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 알아? 1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한 6개월? 6개월까지 되나 모르겠다. 6개월까지 되겠네요, 보니까. 67장입니다. 821쪽. 그 전에 보면은, 도냐 로드리게스의 그, 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이 하인 토실로스하고 시합을 한다 했는데, 이 토실로스가 그냥 이 딸에 반해가지고, 공작의 그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바람에, 두들이 맞고, 도냐 로드리게스는 카스티아로 돌아갔고, 아가씨는 수녀가 됐고, 그 딸은, 이 친구는 이제 우편 배달부가 돼가지고, 아까 만났다고 그랬죠. 지금 동교태는 삼손 카라스코인 하얀 달의 기사한테 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67장에 보면은 동교태가 1년 동안 목동이 되어 들판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일과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게 아까 하얀 달의 기사가 삼손 카라스코가 동교태의 그 펠릿 기사 생활을 그만두게 하려고 시합의 조건을 내걸었을 때 1년 동안 목동이 되어서 고향에 언눈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괴로워하죠, 이 동교태는. 그런데 이 산초가 토실로스의 관대한 성격을 칭찬해 대니까 아직도 그자가 진짜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마법에 걸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시네아가 농촌 아낙네로 바뀐 것과 거울의 기사가 학사 카라스코의 모습으로 바뀐 걸 보고서도 그것들이 자네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 같구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알티시도라는 시녀가 이 사람을 사랑했죠, 동교태를. 그게 더 궁금해합니다. 내가 떠나서 울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22쪽에 보면은 그런 알티시도라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죠, 산초가. 그러니까 이제 동교태가 말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과 고마움에서 비롯된 행동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 기사가 사랑의 무증한 자가 될 수 있으나 자기는 둘시네아를 사랑하니까 알티시도라한테 무증할 수 있지만, 그에 의해서 단호히 말하노니 변망덕한 자가 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알티시도라가 나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둘시네아로 얘기 옮겨가니까 자기는 둘시네아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래 올라가니까 산초보고 뭐라죠. 둘시네아를 모욕하고 있다고. 이게 3,300대를 맞아야 되는데 안 때렸다는 얘기를 하고 지체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뭐 이해할 수는 없다. 산초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마법이 풀리는 거하고 지금 맞는 거하고. 그렇지만 채찍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불악에 알맞은 때가 주어지면 말했죠. 이게 823쪽 6번째 줄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향으로 와서 이제 목동으로 지냈으면 하고, 나는 목동 키오티스, 자네는 판시노가 되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카라스코도 미쿨로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부는 목동 구리안부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초가 826쪽 7쪽에 보면은 딸 산치카가 우리한테 음식을 가져올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산초가 뭐라 합니다. 지 속담 한다고 뭐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키호테가 말하죠. 그게 827쪽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밑에서. 나는 속담을 상황에 맞게 가져오고 그것을 말할 때 마치 손가락에 반지가 맞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단 말일세. 그런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828페이지. 첫 줄에 보면은, 이 큰 길이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오늘 밤을 보내세. 내일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니 말일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마지막 대사가 생각납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그래서 그날 밤 잠에 빠져들었고 산초는 주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입니다. 68장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돼지의 모험에 대하여. 첫 줄부터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다른 뜻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으니 다소 어두운 밤이었다. 디아나 아가씨가 종종 지구, 이게 디아나야 뭐 다를 얘기하죠. 지구 반대편으로 산책을 가시느라 산과 계곡을 어둡게 내버려 두시는 모양이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결국 산초까지 깨웁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죠. 829쪽의 세 번째 줄 밑에서 훌륭한 하인의 일이란 비록 거칠애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픔을 함께 지고 주인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인데도 말일세. 니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신의 맞법을 풀기 위해서 자네의 몸을 때려야 되는데 300대나 400대 좀 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초가 또 대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몸에 채찍질하는 그런 종교인도 아니고 더더구나 방금 돌아서서 음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는 더욱 아니라는 거죠. 고통에서 음악으로 갈 수 있는 자는. 그렇게 그 돈키호테가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오 매정한 영혼아 은혜는 물론이요 먹여준 빵도 아무 소용없다니 이런 표현합니다. 원망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산초가 잠에 대한 애찬을 펴죠. 831쪽에 첫 줄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고생도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잠은 인간의 모든 것임을 덮어주는 외투이며 배고픔을 없애주는 맛있는 음식이고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잠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흠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건대 죽음과 닮았다는 겁니다요. 이런 표현.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이 그 밑에 줄에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풀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속담말일세. 이런 말을 합니다. 돈키호테. 돼지가 이게 나타났죠. 600마리가 시끄러운 소음이. 돼지 600마리가 넘는 돼지를 시장에 팔기 위해 데리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짓밟고 지나갔죠. 돼지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산초가 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그러죠. 이 모욕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 잠 좀 자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돈키호테가 한마디 하죠. 833쪽에 세 번째 줄에 자네는 잠자기 위해 태어났으니 말일세. 나는 밤을 새우기 위해 태어났다. 앞에는 먹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렇게 노래하죠. 지독한 아픔을 생각할 때면 나는 죽음으로 다름질을 친단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죽이고 죽음이 다시 나에게 삶을 주는구나. 이런 식. 834쪽에 보면 각 식구마다 숱한 한숨과 적지 않은 눈물이 함께했다. 패배로 인한 고통과 둘시네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잘못 심장이 깨뚫린 사람처럼 말이다. 근데 해질 무렵에 말을 탄 10명쯤 되는 남자들과 걸어오는 대다섯 사람이 보였다는 거죠. 역시 아직까지는 그 돈키호테가 그 광기를 가지고 있는 펠리기사 기분을 냅니다. 지금은 이제 다 무장 해제해가지고 오고 있지만 834쪽 중간 밑에 보면은 산초 내가 한 약속이 내 팔을 묶지 않아 내가 무기를 쓸 수 있었더라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저따위 것들을 상대도 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는 다른 일일 수도 있겠지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둘러싸고는 죽인다고 협박하고 등과 가슴에 창을 들이댔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쨌든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835쪽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구먼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하불 반응이라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밤 1시가 돼서 어느 성에 도착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공작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불쌍한 상태로 잡혀왔으니까 패자에겐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고 불행은 더 큰 불행으로 바뀐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69장에 보면은 이 위대한 이야기의 모든 과정 중에서 동교택에 일어난 가장 희한하고도 가장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이게 뭐 햇불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봉분이 있었는데 가운데 아름답기 그지없는 처녀의 시체가 있다는 거죠. 알티시도라의 시체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하인 하나가 산초에 다가가서 옷 전체 불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 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종교조편소에서 하는 그처럼 종이 꽃갈 모자를 씌우고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알티시도라가 되살아나는 동안에 그리고 마법에 걸린 궁에서 부인네들이 이렇게 산양틀로 짠 거친 옷을 걸치는 동안에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불행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이 망치는 보이는 사람이 그만하라 그러고 이제 이 죽은 알티시도라가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빚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산초 판사가 벌을 받으면 되느니라. 이 840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또 둘치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서 뭐 엉덩이 때려야 되듯이. 그래서 그게 이 세 번째 줄 밑에서 이 집을 관리하는 자들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 상관없이 차례차례 나와 산초 일굴에 손가락을 24번 발사해 지장을 짓고 얼굴을 3개 때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그 다음 팔과 등을 12번 꼬집고 바늘로 6번 찌르라 이렇게. 그래서 산초가 또 항의하죠. 내 얼굴을 주물러도 되는 거라 이 처녀가 되살아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쨌든 명령을 집행하라 하니까 가본 시녀들이 줄을 지어서 차례차례 들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동쿄 때는 이 가부 시녀들이 자기 몸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이 참을 수가 없죠. 동쿄 때는 산초에게 말합니다. 참으라고. 그리고 자네 몸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하늘에 감사드리게 자네 몸 하나 고생시켜 마법에 걸린 자들이 마법을 풀고 죽은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니 그게 어딘가. 자, 마법에 걸린 건 둘시네아 이야기고 지금 이제 죽은 자는 알티시도라 얘기입니다. 근데 알티시도라가 돌아 누웠죠. 일어나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교태가 다시 산초 앞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됐다. 이제 둘시대가 마법을 좀 풀기 위해서 재치키를 좀 때려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산초가 또 대들죠. 영틀이 장난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알티시도라가 살아나서 동교택의 844쪽 10번째 줄에 무정한 기사님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당신 때문에 제가 다른 세상에 천년쯤 있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인정 많으신 종자님 그러면서 제 서처 6발을 드린다고 얘기해요. 6벌을 드린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70장에 보면은 69장에 이어 이 이야기의 내막을 밝혀주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하여 산초하고 동교태가 다른 낯 익은 방으로 옛날에 자기 이 공작의 성에 머물렀죠. 그 방으로 갔겠죠.
산초는 자꾸 주인과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또 꺼냅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산초 오늘 밤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랑에 대한 매정함은 참으로 위대하고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더군. 자네 두 눈으로 죽은 알티시도라를 직접 보았듯이 바로 내가 늘 그녀에게 보여줬던 엄격함과 냉정함 때문에 죽었으니 말일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초는 또 자고 싶죠. 또 잠의 찬원입니다. 846쪽에 딱 중간에 잠은 눈을 뜨고 있었을 때 당한 비참함을 들어주거든요. 이런. 근데 이 공작 부부가 삼손 카라스코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이 사람을 또 이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삼손 카라스코한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산초 엉덩이를 희생해야 되는 이야기, 이런 장난도 있고. 학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랬죠. 그 847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사정을 듣고는 적잖이 웃었고 돈키호테의 감기가 얼마나 심한지 그에 못지않게 산초가 얼마나 꽤 많으면서도 단순한 사람인지 생각하며 새삼 놀라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사는 어쨌든 돈키호테를 만나러 간다 했으니까 아까 하얀 다리 기사로 해가지고 공작은 이제 그걸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죠. 결과를. 그래서 이제 카라스코가 돌아오면서 동작한테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847쪽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쯤에 그는 공작의 성으로 돌아와서는 결투 조건들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들려주고 따라서 돈키호테는 훌륭한 필력 기사로서 1년 동안 자기 마을에 물러나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돌아오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이 시대 아메테 이 작가가 있잖아요. 848쪽의 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 역사학자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덧붙이기를 장난을 친 사람이나 우롱을 당한 사람이나 자기가 보기에는 다들 미치광이들이며 두 바보를 놀리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다하는 공작 부부 또한 바보로 보이는 자들과 두 손가락밖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돈키호테 방으로 아까 살아난 알티시도라가 들어가서 말하죠. 849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 날이 저는 공경에 처하고 굴복당했어요. 사랑에 빠졌던 이런 여인들 가운데 하나랍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정절을 지키고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참기만 하면서 말을 못하니 제 영혼이 폭발해버려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죠. 이런 표현.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세상에 뭘 봤냐고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알티시도라가 또 네 번째 줄에 밑에서 제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옥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이 책이었던 거죠. 책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보니까 속편이죠. 이 네 번째 줄에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이 책은 돈키호테 대 라만차의 속편인데 그 첫 번째 작가인 시데 아메테가 쓴 것이 아니고 토르데시아스 출신이라고 자칭하는 그 아라곤 사람이 쓴 거라. 그래서 악마들끼리 하면서 치워버리라고 그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알티시도라는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키호테에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851쪽에 밑에서 1번째 줄쯤에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둘시내야 될 토보스의 것이 되고자 태어났으며 만일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나를 그분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그분이 내 영혼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기 것으로 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희망이지요. 이 정도 깨우침이면 아가씨가 그 정숙함의 한계 안으로 물러서기에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런 정숙함의 한계 안으로 물러서라는 얘기죠. 알티시도라는 이 말을 듣자 불쾌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돈키호테에게 말했다는 거죠. 저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덱이 본 것은 전부 가짜로 꾸민 거였고요. 내가 낙타 같은 덱 때문에 죽는다고 웃기는 우리는 이렇게 또 써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공작 부부와 얘기를 하는데 공작 부인이 돈키호테에게 알티시도라가 마음에 들더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님, 이 아가씨의 고통은 853쪽의 10번째 줄입니다. 모두 할 일이 없어서 생긴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고치는 방법은 정결한 일을 쉬지 않게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잊기 위해서 열심히 딴 데 정신을 팔면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산초가 더 붙이죠. 제 평생 레이스 뜨는 처녀가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일에 쫓기는 처자들은 일을 끝마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티시도라는 마님 그런 방법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이자는 제 기억에 지워버릴 테니까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알티시도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면서 주인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방황해서 나갔다. 이게 다 짰다는 표현 같아요. 71장 종자 산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패자 돈키호테는 헬쑥한 얼굴로 뭘까 골똘히 생각이 잠긴 채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편 무척 즐거운 마음도 있었다. 왜냐하면 알티시도라를 살린 산초의 능력을 생각하니 기뻤던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산초는 전혀 즐겁지 않았으니 알티시도라가 자기한테 서치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역시 세상에 물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같아요. 산초는. 어쨌든 알티시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죠. 꼬집히기도 하고 바늘을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튀어나오냐면은 채찍질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그럽니다. 채찍질 하는데. 그래서 산초 원하는 금액을 생각하여 당장 자네 몸에 채찍질을 하고 자네 손으로 직접 자네에게 현찰로 지불하게 자네가 내 돈을 가지고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한 게 857쪽에 계산이 나옵니다. 3,300 되니까 한 분당 1콰르티오 뭐 이렇게 계산해서 결국 825레알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좀 빨리 시작하자. 그러면은 100레알을 더 주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858쪽에 보면은 한 6번째 줄인가요? 돈키호테가 이제 친구여 자네를 산산조각 내는 일은 하지 말게나 몇 번 채찍질을 한 다음에는 여유를 두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게. 이런 표현을 보면 산초가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산초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해가 둘시내야가 마음에 풀리지 못할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 이제 859쪽의 세 번째 줄에 하지만 이 꽤 많은 자는 자기 등에 채찍질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무에 해당되기 시작했다.
매질하는 사이사이 한숨을 내쉬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음 여린 돈키호테는 혹시나 이 일로 그가 목숨을 잃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두려워 산초이 말했다. 산초 걱정이 아니고 지 희망 걱정이죠. 지 둘시내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쭉 패니까 뭐 좀 쉬었다 하더라도 그 859쪽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산초는 참으로 대담하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미 많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놓았으니 매질이 그토록 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돈키호테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돈키호테는 그 비탄의 찬 목소리와 지독한 채찍질 소리를 듣고는 얼른 달려가서 채찍으로 쓰고 있던 꼬인 고삐를 붙들고 말했다. 친구 산초, 이제 지 말 잘 들어주는 거 친구입니다. 친구 산초여, 나조차고 자네가 목숨을 잃는 건 분명히 용서치 않을 것이네. 이런 표현. 어쨌든 계속 길을 갔죠. 길을 자고 갔는데 그냥 그 여인숙으로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주 411에 돈키호테가 기사로서 일을 그만두자 그의 생각 역시 기사도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이거 이제 성으로 안 보고 여인숙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862쪽에 보면은 뭐 한 5번째 줄쯤에 산초 자네는 오늘 밤에도 지난번만큼 채찍질을 할 생각이 있는지 말해보게. 지붕 아래 서건 아니면 탁 트인 밖에 서건 말일세. 세상에 날이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채찍질을 할 생각이 있다면야 집 안에서 하건 들판에서 하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나무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국 나무 껍질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이 뜨겁게 데워졌을 때 빨리 그 일을 끝내고 싶다고 했죠. 산초가 이렇게. 그 다음에 72장 보면은 재밌는 거 있네. 어떤 거? 861에요. 그 5대 그림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끌려가는 그림이 그다지 싫지 않은 듯 보인다는 점이다. 그녀는 넌지시 앙큼스럽게 웃고 있었다. 이게 그때 우리 이거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올 때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레네의 납치가 아니라는 거지. 도피라고 설명하고, 조금 약간 끌려가는 모습 보이는 거는 이제 헬레네의 납치로 설명하는 거고, 이건 헬레네의 사랑의 도피 그림이. 보통 그림들이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있고, 또 약간 이런 식이 아닌 약간 끌려가는 듯한 그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 미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훔쳐가는 장면이 형편없는 솜씨로 그려져 있는데 막 부담스럽게 막 씩씩 웃으면서 걸려가는 거야. 근데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도 이렇게 돈키호테 모습이나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묘사들이 눈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잘 그렇죠. 묘사해서 우리가 봤던 만화나 영화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돈키호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진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어떤 스페인의 어떤 그 유럽의 그 시대의 모습에서 막 진짜 그 막 어떤 그 장면들이 막 눈앞에 애니메이션처럼 막 보여지는 거. 그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런 이 모사리가 좀 뛰어난 것 같죠. 이 사람 세르반테스가 행색에 대해서는 또 사람 표정이랑 이 차림새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되게 잘했네. 다른 거랑 좀 다른. 72장으로 갈까요? 돈키호테와 산초가 자기네 마을에 어떻게 도착했는지에 대하여. 여기 이제 여인숙이 묵었는데 다섯 번째 줄에 돈 알바로 타르페 나리 오늘은 이곳에 낮잠을 주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알바로 타르페라는 이름을 본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위작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위작.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위작에서 나왔기에 돈키호테하고 산초를 만났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키호테가 되게 친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들으니까 우습지. 근데 위작에서의 산초는 굉장히 교활한 자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교활한 자에 답답하면서 동시에 도둑놈인 게 틀림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라고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817쪽에 보면은, 돈키호테가 사라고사, 위작 때문에 사라고사 가려다가 바르셀로나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67쪽이 중간에 보면은, 난 평생 사라고사에는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그 환상의 돈키호테가 그 도시에서 열리는 무술시합에 참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니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요. 이렇게 합니다. 대신 나는 곧장 바르셀로나로 갔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두 명의 돈키호테를 만났는데 완전히 다르죠. 868쪽의 네 번째 줄에 비록 두 명의 돈키호테와 두 명의 산초를 동시에 보게 되어 놀랍기는 하지만 똑같은 이름과는 반대로 행동거지에서는 사뭇 다르니 말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868쪽에 이게 뭐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정신먹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번째 줄에 밑에서 돈키호테와 돈 알바로는 함께 식사를 했는데 우연히 그 여인 속으로 마을 촌장이 공증인 한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밑에서 보면 이 돈키호테는 또 토르데시아스 출신의 아베야네다가라는 작가가 쓴 아베야네다라요. 아베야네다라는 작가가 쓴 돈키호테 데 라만차 2편에 인쇄되어 등장하는 그 돈키호테가 아니라는 것을 촌장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처럼 869쪽의 첫 줄에 이와 같은 진술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손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명의 돈키호테를 직접 만져본 돈 알바로로서는 스스로 마법에 걸렸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길이 이제 양쪽 갈래 나왔죠. 하나는 길이 마을을 떠나서 가는데 반대가 좀 가니까 한쪽은 돈키호테 마을로 가는 거, 한쪽은 돈 알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돈키호테 그날 밤에 나무들 사이에서 보냈는데 이는 또 산초에게 고행의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아까 산초는 나무 사이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쏟고 있던 돈키호테는 단 한 번의 매질도 놓치지 않고 세웠는데 3029. 다시 이제 또 일어나서 길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아까 돈 알바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 거죠. 꾸준히 걷기 했는데 870페이지. 그날 밤 산초가 자기의 과제를 끝냈다는 것과 이 일로 돈키호테는 무척이나 기뻐했고 자기의 기부인 둘시네아가 이미 마법에 풀려났을 테니 길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을 제외한 말이다. 그렇죠. 메를린의 약속이 절대 거짓일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길을 걸었지만 둘시네아 델 토보스로 알아볼 만한 여자는 길에서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산초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초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던 고향아, 내 아들 산초 판사가 대단히 부자는 못되었지만 매는 아주 실컷 맞고 돌아온 것을 눈에 뜨고 보려무나. 두 팔을 벌려 역시 내 아들인 돈키호테를 맞이하려무나. 이 보면은 남의 완력에 의해 패배한 채 오시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승리하여 돌아오셨으니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 자신에게 승리했다는 건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인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완력에 패배했고 자기 자신에게 승리했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여기서 약간 이제 뉘앙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 편집 기사에서 정상적인 거로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73장에 보면 돈키호테가 마을로 들어섰을 때 느낀 징조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장식하고 믿게 만드는 다른 사건에 의했어요.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보면은 뭐 서로 말 끝에 평생 못 볼 걸 이랬다고 징조가 있다고 뭐 둘시내야를 평생 못 볼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징조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872쪽에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산초가 또 구구절들이 뭐 좋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요. 그리고 나리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징조 따위에 신경을 쓰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바보라 생각하느라고 하셨잖아요. 애들 말을 뭐 징조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부하고 학사 카라스코가 마주쳤고요. 돈키호테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학사가 신부와 함께. 가정부와 독학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레사 판사도 산초의 아내도 소식을 전해 듣고 딸을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돈키호테가 이야기합니다. 돈키호테는 874쪽 중간에 돈키호테는 떼고 사정이고 가릴 것 없이 곧바로 학사와 신부를 데리고 따로 떨어져서는 자기가 패배하여 앞으로 1년 동안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사정을 간단히 들려줬다. 필립 기사도의 정학성과 규정의 메인 기사로서 그 의무를 작은 것 하나 어기지 않고 충실하게 지킬 작정이며 그동안은 목동이 되어 들판의 고독함을 즐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놨다고 그랬죠. 자기는 목동 키오티스, 학사는 목동 카라스코, 신부는 목동 구리안부로, 산초 판사는 목동 판시노. 두 사람은 신부하고 삼손은 돈키호테의 새로운 관계에 깜짝 놀랐지만 1년이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에 돈키호테의 새로운 시도에 동의했고 그 미친 분별 있는 일로 인정하면서도 그 미친 짓을 분별 있는 일로 인정하면서도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77쪽에 보면은 이제 가정부하고 뭐 이야기합니다. 이 목동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목동 한다니까 겨울의 밤미슬이며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들판에서 견뎌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런다. 그런 직무를 위해 단련되고 키워진 건장한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자 직업이에요. 둘 다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목동보다 필립 기사가 되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 7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돈키호테가 병들어 누웠는지와 그가 한 유언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인간의 목숨은 뭐 어차피 쇠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그의 종말은 찾아왔다. 겔투에서의 패배로 인한 우울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정한 하늘의 뜻 때문이었는지 그는 열이 지독하게 올라 여섯 동안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의사를 불렀는데 879쪽의 다섯 번째 줄에 그는 몸 상태가 위험하니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쓰라고 일렀다는 거죠. 의사의 소견으로는 우울증과 무미건조한 삶이 그의 목숨을 끝내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좀 자고 싶다며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자 그는 6시간이 넘도록 흔히 말하듯 내리잤다. 깨어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축복받으소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으며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이 그 자비를 줄이거나 방해하지 못하는도다.
이 조카딸이 이 말이 내 삼촌이 평상시에 하는 말보다는 훨씬 조리 있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인간의 제약. 지금은 이 상태가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펠릭기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를 돌아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뭐 자기가 그 광기에 몰려가지고 펠릭기사 한 생활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지. 이게 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장을 보면서 이게 그 당시 금률이 그렇게 셌다 보니까 금률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했는지. 880페이지 보면은 동교태가 대답했다. 얘야,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바로 그거란다. 말했듯이 내 죄도 하나님의 자비를 막지 못한단다. 이건 뭐야는 거예요. 대체가 광기일까? 나는 이제 자유롭고 맑은 이성을 갖게 되었구나. 그 정말 많은 기사도 책들을 쉬지 않고 지독히도 읽은 탓에 내 이성이 내려앉았던 무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는 없어졌거든.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음과 속임수를 이제야 알게 되었단다. 이게 이제 기사도 가란 책들을 비판하고 이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식인데 과연 이게 본심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미치광이라는 팽판을 남길 정도로 내 삶이 나쁜 것은 아니었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구나. 비록 미쳐 살기는 했으나 그러한 모습을 죽음 앞에서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친구를 불러달라죠. 신부 학사 이발사 니콜라스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제 왔죠, 이 사람들이. 내 좋은 이들이여 축하해 주시오. 나는 이제 동키호테 대 라만차가 아니라 알론소 키아노라고. 자기 원래 이름이죠. 동키호테 이름을 지었었는데 알론소 키아노라 합니다. 나의 생활 방식이 그 이름에다 착한 자라는 별명을 달아주었지. 이제 나는 아마데스 대 가을라와 그와 같은 가문이 만들어낸 숱한 잡동사녀의 원수요. 이미 펠릭기사도에 관한 불경스러운 이야기들은 모두 나에게 정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어. 그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내가 빠졌던 아둔함과 위험을 이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내 머리가 교훈을 얻어 그러한 책들을 해모하고 되었소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책의 목적이 세르반테스의 목적이 아까 펠릭기사도 이 책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잖아.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일이 그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고해할 수 있도록 윤장도 만들고 공정위를 불러달라 합니다. 그래서 881쪽에 보면은 번째 줄쯤 밑에서 그들은 동키호테의 말에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비록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미쳐 있었다가 그리 쉽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다시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히 기독교인다운 다른 말들을 지극히 정연하게 덧붙였으니 이로 인해 그들은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882쪽. 착한 자 알론소 기하노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으며 정말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소이다. 그분이 유언을 하도록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 그래서 산초한테 또 이야기하죠. 882쪽에 친구여 밑에 두 번째 줄이죠. 내가 세상에 펠릭기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믿는 잘못에 빠져 자네까지 거기로 끌어들이고 자네마저 나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하기 바라네. 산초 걸면서 나와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미친 짓은 생각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다.
그 패배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신다면 차라리 그 잘못을 제게 돌리라고 얘기하고요. 동키호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지난해의 둥지에는 이미 올해의 새가 없는 법이요. 나는 미치광이였지만 이제 제정신이라고. 동키호테 대라만차였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착한 자 알론소 키아노라고. 나의 후회와 이러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리 내게 가졌던 존경을 되돌려 주기를 바라오. 그래서 공정인한테 재산을 조카딸한테 주라고 그러죠. 가정부한테도 월급을 주라고 그러고 조카딸이 그 기사도에 관련된 뭐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도록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신 기사도를 굉장히 이제 정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키호테 대 라만차의 무운에 관한 속편을 쓴 저자를 알게 될 때 나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책을 쓰게 만든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산초는 즐거워합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고통에 대한 기억은 유산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지워지거나 희미해지는 법이다. 참 재밌는 표현. 그래서 죽습니다. 결국 죽고 885쪽에 보면은 삼손 카라스코가 그를 위해 지은 비명을 밝히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미쳐 살다가 정신들어 죽었음을 보정하노라 이러죠. 그런데 신의 아메테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동키호테는 태어났으며 나는 그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행동할 줄 알았고 나는 그것을 적을 줄 알았다. 이게 그러면서 887쪽에 보면은 밑에 네 번째 줄에 나는 바라던 대로 온전히 그의 열매를 즐긴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데 만족하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성원은 다름 아닌 기사도 책에 나오는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화하도록 하는 것뿐이었으니 말이다. 정말로 이 목적이었을까? 이 책에 기사도 건의, 소설의 건의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아니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세르반테스의 진정한 목적이 정말 기사도 소설의 건의를 실추시키고 비판하기 위해서 썼을까? 이로써 끝났으면 안녕하고 마지막에 안녕이죠. 이 책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이 스웨덴입니까?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북클럽에서 2002년에 이제 54개국 100인의 유명인사에게 역사상 가장 좋은 문학 작품을 10권을 추천해 달라 했는데 이 책이 1등이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914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동키호테 속에서 자신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했고 914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할 때 그런 얘기했죠. 20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레몬 크노가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디세이하다. 일리아스는 뭐 전쟁, 오디세이아는 모험, 기한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914쪽에 그 밑에 8번째 줄쯤에 특히 지라르는 동키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동키호테를 다시 쓴 것이나 그 일부를 쓴 것이다. 티보체는 동키호테를 쓴 목적에 대해 속인들 사이에서 차고 넘치며 금의를 갖는 기사소설을
부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세르반테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낡은 시대의 패러디는 앞 세대 소설의 비판이라고 주장하며 돈키호테를 진정한 소설이자 근대 소설의 호시로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 문학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물은 돈키호테이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것은 동시에 우스꽝스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조소를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연민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하면서 책 전 세계를 뒤집어 봐도 돈키호테보다 더 숭고하고 박진감 있는 픽션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장장 한 6개월, 몇 개월? 5, 6개월쯤 되겠네요. 1800페이지가 넘는 이 작품을, 긴 작품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기사소설, 은혜를 실추시키기 이 소설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 허탈해요.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지 이런 표현은 금뇌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수고했습니다.